감정 노동자들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는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겪었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 법 위반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 노동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감정 노동자들이 성희롱이나 부당한 인격 침해 등 소위 갑질, 진상 고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보호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커플 고객이 저희 매장에 방문을 했는데요. 글쎄 여자분이 옷을 고르는 동안 그 애인인 남자분이 자꾸 제 다리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자기는 다리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며 이상한 눈길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성희롱이 인정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성별을 막론하고 이성으로부터 이러한 성적 평가를 당한다면 정말 기분이 나쁜 일이죠.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는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재반 사정을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희롱의 개념과 인정 범위, 성희롱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적 행동과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판단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성희롱에 대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예시로서 성적인 언동을 육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구분하고 있고,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육체적 행위로서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언어적 행위로서 전화통화 또는 면대면 대화에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행위로서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평균적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것으로 해석해 성희롱의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 요청이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그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여 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죠. 불이익 조치 금지란 근로자가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역시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이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벌칙을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고나 불이익 조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성희롱 피해 주장 등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 무효를 주장하거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해고나 불이익 조치는 감정 노동자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용자에 부과되는 벌칙은 과태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기업이 영업에 우위를 두어 감정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서는 실효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벌칙의 강화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주가 고객의 성희롱 등 불쾌한 상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과 법률이 정한 위와 같은 처리 기준 등을 사업주에게 알림으로써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에 이러한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S기업의 안내 데스크에서 내방 고객들에게 안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평소 고객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솔직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거짓 웃음과 사과로 응대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우울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신청이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주인공과 같이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이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련 입증 자료로는 요양신청서 및 병원의 진료기록과 진단의사의 소견서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의 상태와 근로환경 및 의사의 소견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에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울증을 산재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수행하는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겠죠. 감정 근로에 대한 산업체의 보상 제도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볼까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상이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의 수행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 경우 업무 수행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인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종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유발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나 경험적 사례가 축적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종래 논란이 있었고, 실무적으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고, 결국 법원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해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고객응대 업무 수행 중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은 후 감정적 반응을 강하게 나타내는 적응장애 및 의욕 저하나 우울감으로 인하여 일상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우울병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추가됨으로써 감정 노동에 따른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이 용이해졌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즉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사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업무 수행 전에는 건강하였다는 점, 업무 수행 이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점, 업무 수행 이후 비로소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던 점, 치료를 받게 된 원인이 업무상 경험하였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 수행 전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지 여부, 업무 수행 중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재직 기간 및 근로 시간을 증명하고 특히 고객과의 마찰 또는 폭언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녹취 파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이 유용하고 마지막으로 우울증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정신과 진단서의 기록 등이 유용한 증명 자료가 됩니다. 2014년 6월에서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이 730개 직업 종사자 2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직업들 중 감정노동의 강도가 가장 센 직업은 텔레마케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 100위 내에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신용추심원, 보험설계사, 출납창구 사무원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우선 금융권, 즉 은행, 보험, 상호저축, 자본시장,
여신 전문 금융업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감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제도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거나 도입할 수 있는 참고할 만한 제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사업자의 보호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권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보호조치 의무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게 고객이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을 가한 경우 기업은 우선 폭언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하고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를 교체해야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상담과 치료를 지원해야 하며 아울러 해당 기업은 고충처리위원회를 선임해서 상시적 고충처리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기업에게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담당 업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치료 및 상담 등의 조치와 상시 고충처리 기구 마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요구한 경우 기업은 그런 요구를 이유로 그 직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